제 이름은 최명숙입니다. 올해 55세예요.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현정.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절친이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첫사랑 얘기, 결혼 준비, 출산, 육아. 인생의 모든 순간을 나눴습니다. 그런 현정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남편과 잤고, 제 돈을 훔쳤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어요. 미친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고 생일 파티에서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현정이와 저는 1990년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부터 우린 한 몸처럼 붙어 다녔죠. 대학도 같은 곳을 갔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저는 25세에 지금 남편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건축회사 과장이었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현정이도 제 결혼식에 왔어요. 들러리를 서주면서 눈물을 글썽였죠. 명수가,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5년 후 현정이도 결혼했어요. 저도 들러리를 섰고요. 우리는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아들 민재와 딸 수연을 낳았어요. 현정이는 딸 지혜를 낳았고요. 하지만 현정이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현정이는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010년 우리가 45세 때였어요. 이혼 후 현정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재산도 거의 남편이 가져갔고 혼자 딸을 키워야 했죠. 저는 현정이를 도와줬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갚으라는 말도 안 했고요. 현정아, 힘들 때 친구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현정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명수가,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했죠. 2년 후 저는 현정이에게 제안했어요. 현정아, 우리 카페 하나 할까? 내가 돈 있어. 같이 해보자.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이 있었어요. 남편 월급에 제가 아껴 쓴 생활비, 그리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강남 아파트도 있었죠.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정이랑 함께 하고 싶었어요. 현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명수가, 너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하고 싶었어.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 우리는 송파구 잠실에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제가 3억을 냈고 현정이는 대출 받아서 7억을 냈어요. 총 10억으로 50평짜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지분은 37로 했어요. 투자 비율대로요. 카페 이름은 두 친구로 정했습니다. 2012년 봄 우리의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현정이는 커피를 만들었고 저는 케이크를 구웠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죠. 반년 후 카페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났어요. 월 매출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이익으로 600만 원 정도 남았죠. 우리는 그 돈을 37로 나눴어요. 저는 180만 원, 현정이는 42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명수가, 우리 진짜 대박 났다. 현정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어요. 마이너스. 5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더 번창했어요. 월 매출이 2,500만 원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매달 180만 원씩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50만 원만 들어왔어요. 현정이한테 물어봤어요. 현정아, 요즘 매출이 줄었어? 응,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현정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러려니 했죠. 경기가 안 좋다니까요.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손님은 더 많아졌거든요. 이상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정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현정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현정아, 가방 예쁘다. 새로 샀어? 응. 세일해서 싸게 샀어. 하지만 그 가방은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다음 달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왔어요. 이것도 세일? 응, 면세점에서.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해외여행도 자주 갔어요. 일본, 태국, 유럽까지. 현정아, 요즘 여행 자주 가네? 딸이랑 추억 만들어야지. 지혜가 곧 취업하면 못 가잖아.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카페에서 월 420만 원 받는데 어떻게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지? 의심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던 2023년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준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요.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 응, 부장님이 사신 거. 거짓말 같았어요. 회식이면 문자라도 보내는데. 그날 이후로 준호는 자주 늦었어요. 오늘도 회식? 응,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핸드폰도 숨겼어요. 예전엔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늘 손에 들고 다녔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믿어왔는데 갑자기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 때문이었죠.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준호가 왜 여기 있지? 준호는 회사에 있어야 했어요. 이 시간에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죠. 준호를 불러보려다가 멈췄어요. 준호 옆에 여자가 있었거든요. 둘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요. 누구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김현정이었어요. 제 30년 절친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왜 현정이가?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숨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차에 탔어요. 준호 차였어요. 차는 병원에서 10분 거리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레이크뷰 모텔.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준호와 현정이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걸요. 저녁이 됐어요. 준호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일하지 뭐.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참았어요.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해. 밤에 준호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 비밀번호로는 안 열렸어요. 언제 바꿨지?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카페에 갔어요. 현정이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명수가 어제 검진 어땠어? 이상 없었어? 응, 괜찮았어. 다행이다. 우리 나이엔 검진 잘 받아야 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어제 제 남편이랑 모텔에 갔던 사람 같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어요. 일단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오후에 현정이가 말했어요. 명수가 나 오늘 일찍 가야 해. 지혜가 아파서. 그래? 많이 아파? 응, 감기 걸렸나 봐. 저녁 챙겨줘야 해서. 현정이는 5시에 퇴근했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준호를 기다렸어요. 준호는 9시에 들어왔어요. 오늘 왜 늦었어? 회식.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밥맛도 없었고요. 현정이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고요. 하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봐요. 현정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명수가 요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피곤해 보여. 병원 가봤어?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현정이는 걱정하는 척했어요. 명수가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위선이었어요. 제 남편이랑 잤으면서 무슨 걱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월 4일 일요일. 남편과 현정이가 또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몰래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현정이가 준호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준호는 현정이 손을 잡았고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을.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월 5일 월요일. 카페에 출근했는데 현정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명수가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난 괜찮은데. 아니야. 자꾸 멍하니 있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저는 놀랐어요. 내가 언제 횡설수설했어? 어제도 그랬잖아. 손님한테 이상한 말 했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무슨 말?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어. 그런 적 없었어요. 확실해요. 현정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현정아, 난 그런 적 없어. 명수가 네가 모르는 거야. 요즘 진짜 이상해. 현정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정신과 예약해줄까? 검진 한번 받아봐. 정신과?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날 미친 사람 만들려는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현정이의 계획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카페를 혼자 차지하고 남편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현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내일 병원 가자. 내가 예약했어. 강남에 좋은 정신과 있어. 현정아, 난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명수가 제발. 네가 이상해. 정말로. 나도 걱정돼서 그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다 연기라는 걸요. 현정아, 나 진짜 괜찮아. 걱정 고마운데 병원은 안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현정이한테서 전화 왔어. 당신 요즘 이상하다고 하던데? 남편까지 한패였어요. 여보, 나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 현정이가 병원 예약했다는데 내일 같이 가자. 싫어. 여보. 준호가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야? 친구가 걱정해서 그러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왜 현정이 편이야? 나보다 현정이가 더 중요해? 준호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아파 보여서 그러는 거잖아. 난 안 아파. 여보, 정말 이상해. 병원 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랑 현정이가 무슨 관계야?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야? 5월 1일 당신들 모텔 간 거 봤어. 준호가 숨을 멈췄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현정이랑.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당신들이 날 미친 사람 만들려는 거 다 알아. 아니야, 그건. 닥쳐.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당장 나가. 준호는 황급히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우정이 무너졌어요. 25년 결혼 생활도요.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어요. 현정이었어요. 명수가 준호한테 들었어. 네가 우리 봤다고? 현정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응, 봤어. 명수가 그건 오해야. 오해? 모텔에 들어간 게 오해? 우리 그냥 얘기 좀 한 거야. 내가 요즘 이상해서 상의하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현정아, 너 지금 날 바보로 아니? 명수가. 너 내 돈도 훔쳤지? 카페 매출 빼돌린 거 다 알아. 뭐? 현정이가 당황했어요. 내 명의로 대출도 받았지? 내 도장 위조해서. 명수가 너 진짜 이상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제 알아. 너희 계획. 날 정신병원에 보내고 카페 빼앗고 내 남편이랑 살려는 거지? 명수가. 현정이가 소리쳤어요. 너 정말 정신과 가봐야겠다.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어. 망상? 다 증거 있어. 무슨 증거? 곧 보여줄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나섰어요. 정신병원에 끌려가기 전에 탈출해야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아들 민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아들 민재네 집에 도착했어요.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새벽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민재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재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현정이와 아빠의 불륜, 카페 매출 빼돌리기, 가스라이팅,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계획.
민재는 분노로 떨었어요. 그 엑스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민재 아내 지수도 충격받았어요. 어머님 정말요? 현정 이모가? 응, 다 사실이야. 아침이 되자 딸 수연도 왔어요. 민재가 급하게 불렀거든요. 수연도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고소해야 해요. 당장 경찰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왜요? 증거가 없어. 지금 고소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야.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우선 증거부터 모아야 해. 그럼 어떻게?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일단 내가 미친 척해야 해. 네? 현정이가 원하는 대로 연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몰래 증거를 모으는 거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사이 우리가 증거 수집하는 거네요. 그래. 민재 너 IT 보안 전문가잖아. 카페 CCTV 해킹할 수 있어? 당연하죠. 쉬워요. 수연도 말했어요. 전 회계사니까 카페 장부 분석할게요. 횡령 증거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보며 감사했어요. 고마워, 애들아. 당연한 거죠, 엄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1단계 증거 수집. 마이너스 민재 CCTV 해킹 통화 기록. 마이너스 수연 장부 분석 횡령 증거. 마이너스 명숙 미친 척 연기. 2단계 전문가 투입. 마이너스 탐정 불륜 사진 현정 과거 조사. 마이너스 변호사 법적 자문. 3단계 D-데이. 마이너스 현정 생일 파티 6월 1일. 마이너스 모든 증거 공개. 마이너스 경찰 신고. 계획은 완벽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현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응, 민재네 왔어. 민재네? 왜? 좀 쉬려고. 명수가 너 진짜 이상해. 나 걱정돼서 그래. 내가 병원 예약했는데 같이 가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정아, 나 미안해. 내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현정이가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명수가. 잘 생각했어. 병원 가면 나아질 거야. 근데 나 무서워. 뭐가? 정신병원. 무서워. 아니야, 거기 좋은 곳이야. 나도 같이 갈게. 현정이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다 거짓이라는 걸요. 현정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당연하지. 우린 30년 친구잖아. 30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 30년. 친구. 전화를 끊었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연기 시작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카페에 복귀했어요. 현정이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명수가 왔어? 좀 어때? 응. 아직 좀 어지러워. 그래? 오늘 저녁에 병원 가기로 했잖아. 내가 데려갈게. 고마워, 현정아.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이 주문하면 잊어버린 척했고요. 아,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현정이가 대신 받았어요. 명수가 괜찮아. 내가 할게. 점심시간 현정이가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현정이 가방을 확인했어요. 카페 통장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수연이한테 보여줄 거예요. 현정이가 들어왔어요.
명수가 뭐해? 그냥 물 좀 마시려고. 그래, 쉬어. 무리하지 마. 현정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현정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명수가 긴장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이야. 응.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현정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요즘 자꾸 멍하니 있고 같은 말 반복하고 기억도 잘 못해요.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썼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현정이가 물었어요. 입원은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정이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입원시키고 싶었나 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돌아왔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병원 다녀왔어? 응. 의사가 뭐래? 우울증이래. 약 먹으면 된대. 다행이다. 준호는 안도했어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공범이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재와 수연은 증거를 모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네 집에서 만났어요. 민재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엄마, 보세요. 화면에는 카페 CCTV 영상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카페 CCTV 시스템 해킹했어요. 쉬웠어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현정이가 카페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이 보였어요. 저거 매출 빼돌리는 거예요. 영상 날짜를 보니 5년 전부터였어요. 5년 동안. 네, 제가 계산해 봤는데 대략 3억 정도 빼돌린 것 같아요. 수연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도 찾았어요. 수연은 장부를 펼쳤어요. 카페 실제 매출이랑 장부 기록이 달라요. 현정 이모가 조작한 거예요. 얼마나? 매달 500만 원씩이요. 5년이면 3억.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엄마 명의로 대출 받은 기록이에요. 내 명의로? 네, 1억이요. 작년에. 내가 언제? 엄마 도장 위조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현정이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민재가 전화했어요. 엄마, 탐정한테 연락 왔어요. 만나보래요. 저는 탐정 조인수를 만났어요. 사모님, 자료 정리됐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첫 페이지는 현정이와 준호의 사진이었어요. 모텔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2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주로 레이크뷰 모텔에서요. 2년. 제가 모르는 사이 2년이나. 그리고 이건 김현정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정이의 전과가 있었어요. 전과요? 네, 20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사기? 지인한테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잠적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현정이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요. 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누가 고소 취하했어요? 피해자 이름이 박영희 씨네요. 박영희. 현정이 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사기를 쳤구나.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현재 김현정 씨 명의로 된 카드 빚이 5천만 원 있습니다. 5천만 원? 네, 대부분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에 쓴 거로 보입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현정이는 카페 돈을 빼돌려서 자기 빚을 갚고 사치를 부리고 제 남편까지 빼앗으려 한 거예요. 마이너스. 5월 20일 변호사를 만났어요. 대학 선배인 박경수 변호사였어요. 명수가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CCTV 영상, 장부, 불륜 사진, 위조 도장, 현정이 전과.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명수가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그럼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죄목이 여러 개야. 처벌은요? 징역형 피하기 어려울 거야. 최소 3년은 나올 거고. 남편은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혼 사유는 충분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얼마나요? 최소 3억.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고소하면 돼요? 증거는 충분해. 언제든지 가능해. 6월 1일에 하고 싶어요. 6월 1일? 무슨 날인데? 현정이 생일이에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명수가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구나. 30년 우정의 대가예요. 마이너스. 5월 25일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CCTV 영상 5년치, 장부 조작 증거, 불륜 사진 50장, 위조 도장, 명예 도용 대출 서류, 현정이 전과 기록, 카드빚 내역. 완벽했어요. 이제 D-데이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5월 28일 현정이한테 전화했어요. 현정아. 응, 명수가. 무슨 일이야? 너 생일 다가오잖아. 맞다. 6월 1일이지. 축하해주고 싶어. 파티하자. 파티? 명수가 너 괜찮아? 응, 요즘 약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진짜? 다행이다. 카페에서 하자. 내가 준비할게. 명수가 고마워. 그런데 내가 준비할 수 있겠어? 응, 괜찮아. 너 친구들 많이 불러. 알았어. 고마워, 명수가. 현정이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생일 파티가 될 거라는 걸요. 마이너스. 5월 29일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재가 카페에 큰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엄마, 이거 프로젝터예요. 증거 영상 틀 거예요. 고마워, 민재야. 수연이는 손님 명단을 정리했어요. 엄마, 현정 이모 친구들 연락처 받았어요. 초대장 보낼게요. 그래, 많이 와야 해. 박 변호사도 준비했어요. 명수가 경찰도 대기시켜 놨어. 신호만 보내면 바로 들어올 거야. 완벽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마이너스. 5월 31일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30년 우정. 25년 결혼.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이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현정아, 내일 봐. 30년 우정의 마지막이야. 마이너스. 6월 1일 일요일. 현정이 55세 생일. 그리고 제 복수의 날. 아침부터 카페에 나가 준비했어요. 풍선, 꽃, 케이크. 모든 게 화려했어요. 마지막 생일 파티니까요. 현정이도 일찍 왔어요. 명수가. 와, 이거 다 내가 준비한 거야? 응. 널 위해서. 고마워, 명수가.
너 정말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린 30년 친구잖아. 저녁 6시.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현정이 친구들, 지인들. 총 10명이 왔어요.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민재와 수연도 왔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도요. 현정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죠.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현정아. 응? 생일 축하해. 고마워, 명수가. 내가 선물 준비했어. 진짜? 뭔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곧 보여줄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뭐야? 영상이야? 현정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질 거예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카페 CCTV 영상이었어요. 현정이가 금고에서 돈을 빼는 장면. 이게 현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현정이가 뭐 하는 거야? 영상은 계속됐어요. 5년 동안 빼돌린 장면들. 그리고 다음 영상. 현정이와 준호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앗!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현정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정아, 이게 내 선물이야. 30년 우정에 대한. 명수가. 이건 5년 동안 3억을 훔쳤지. 내 남편이랑도 잤고.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지. 아니야. 오해야. 오해? 다 증거가 있어. 스크린에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장부 조작 증거. 위조 도장. 명의 도용 대출. 현정이 전과 기록. 모든 게 공개됐어요. 손님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현정이가 저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 현정이가 무너졌어요. 명수가. 제발. 우리 30년 친구잖아. 30년? 그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현정 씨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명수가. 제발. 현정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이 현정이를 데려갔어요. 파티는 끝났어요. 30년 우정도 끝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나 들었어. 현정이가. 응, 체포됐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여보, 당신도 공범이야. 2년 동안 현정이랑 나 몰래 만났잖아.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왜 그랬어? 나도 몰라. 현정이가 날 위로해줬고. 그러다 보니. 위로? 25년 결혼 생활이 위로 한마디보다 못해?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야. 서명해. 여보,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야. 그럼 더 복잡해져.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위자료는 3억. 아파트는 내가 다 가져가. 이해 있어? 없어. 준호가 서명했어요. 그렇게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마이너스. 6월 2일 경찰서에 갔어요. 현정이를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증거가 완벽하네요.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도 함께 고소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로요. 현정이가 준호를 이용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6월 10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요. 현정이가 법정에 섰어요.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의자 김현정 혐의를 인정합니까? 현정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현정이가 수갑을 찼어요. 그녀는 저를 쳐다봤어요. 명수가.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7월 카페 두 친구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어요. 현정이 지분 70%는 법원에서 몰수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현정이가 훔쳐간 3억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명예 도용한 1억 대출도 탕감받았어요. 카페는 매각했어요. 10억에 샀던 건물이 12억이 됐더군요. 제 몫은 3.6억이었어요. 총 회수액 마이너스 횡령 배상 3억, 마이너스 대출 탕감 1억, 마이너스 카페 매각 3.6억, 마이너스 준호 위자료 3억, 마이너스 총 10.6억. 제 재산은 27억이 됐어요. 마이너스. 8월 15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현정이가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본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현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업무상 횡령 3억 원, 사문서 위조 사기. 피해자와의 30년 우정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정이가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딸이 있습니다. 딸이. 피고인의 딸은 성인이므로 양형에 참작하지 않습니다. 쿵. 징역 3년. 현정이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마이너스.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명숙 씨. 현정이 딸 지혜였어요. 지혜야.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명숙 이모. 죄송해요.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혜는 울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한 줄은. 저는 지혜를 안아줬어요. 지혜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내 엄마가 한 일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지혜가 물었어요. 이모, 엄마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제가 변제할게요. 3억. 평생 걸려도. 아니야. 너는 내 인생 살아. 하지만 지혜야,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짊어질 필요 없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혜를 보며 생각했어요. 현정이에게는 화가 났지만 지혜에게까지 미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마이너스. 12월 이혼이 확정됐어요. 준호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명수가. 이제 남이야.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위자료 3억. 다음 달까지 줄게. 그래.
그리고 애들한테 잘 말해줘.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가 떠났어요. 25년 결혼 생활. 아들과 딸을 낳고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송파구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새 친구. 20평짜리 아담한 곳이었어요. 혼자 운영했어요. 직원은 없었어요. 필요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구웠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어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가 추천했어요. 여기 커피 맛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커피를 마시더니 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주인분이 직접 하세요? 네,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여자가 웃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했거든요. 아, 남편이 바람 폈어요. 10년 넘게. 저는 놀랐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렇군요. 주인분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얼굴에서 느껴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네, 비슷한 일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 박소영이라고 해요. 최명숙이에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명숙 씨 자주 올게요. 이 카페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소영 씨는 그날 이후로 매주 와줬어요. 그리고 친구가 됐어요. 진짜 친구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월. 아들 민재가 카페에 왔어요. 엄마, 새 카페 잘 됐네요. 응, 조용하고 좋아. 엄마, 아빠 연락 왔어요? 아니, 끊었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뭐? 진짜? 네, 지수랑. 축하해, 민재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된 건데. 결혼해도 괜찮아?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죠. 고마워, 민재야. 그리고 수연이도 남자친구 생겼대요. 진짜? 네, 회사 선배래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괜찮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월. 민재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석에는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소영 씨도 왔고 카페 단골 손님들도 왔어요. 신랑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준호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식이 끝나고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너희들이 있잖아. 민재가 웃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민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8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김현정.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명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30년 우정을 배신했고 내 인생을 망쳤어. 변명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여기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나는 왜 그랬을까? 너를 질투했어. 너는 모든 걸 가졌잖아. 좋은 남편, 효자, 예쁜 딸, 강남 아파트.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혼하고 혼자 딸 키우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부러웠어. 내 것을 빼앗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몰랐어. 이제 알아. 늦었지만 명수가 날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현저.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12월 1년이 흘렀어요. 카페 새 친구는 잘 자리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소영 씨랑 주말마다 만났고 아이들도 자주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를 닫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어요. 명숙 이모. 지혜야, 웬일이야? 이모. 오늘 엄마 면회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이모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도 편지 받았어. 지혜가 말했어요. 이모, 엄마가 1년 반 있으면 출소해요. 형기 단축됐대요. 그래? 이모. 그때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지혜가 떠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2027년 1월 1일. 새해 아침.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 친구를 잃었고 25년 남편과 헤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도 얻었어요. 진짜 친구들, 자립,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재였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민재야.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수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고 따뜻한 햇살이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최명숙입니다. 30년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친 척하며 증거를 모았고 생일 파티에서 복수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우정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배신의 상처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55세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 갑니다.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해가 왔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